상한가 갈 수 있는 종목들을 빠르게 배송해드립니다. 상한가 특급 배송, 안녕하세요. 진행의 유현정입니다. 11월장 대응하기 참 결코 만만치 않은 것 같습니다. 어제장에서 급등했던 지수가 오늘은 다시금 그 상승분을 반납하는 모습이었는데요. 대규모 매수에 나섰던 외국인과 기관은 하루 만에 좀 등을 돌린 모습이었습니다. 공매도 금지 소식과 함께 급등했던 2차 전지주들 다시금 상승분을 반납하면서 오늘장 좀 지수에서 하방을 무너뜨린 모습입니다. 자, 1일 천하로 끝난 공매도 금지 효과. 그래도 그동안에 좀 흘러내리기만 했던 지수 상황들을 좀 생각해보면 아직까지는 조금은 희망이 남아있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요. 잠시 후에 시장 이야기 더욱더 자세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더불어서 저희 방송에서는 생방송 중에 실시간으로 여러분들의 종목 고민들 해결해드리는 시간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아래에 지금 종목 상담 신청하실 수 있는 방법이 나가고 있는데요. 먼저 전화번호입니다. 전화 접수 023772-0279번 활짝 열려 있습니다. 생방송 중에 전문가님과 함께 소통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 전화 접수 많은 신청 부탁드리겠고요. 전화가 조금 부끄러워서 문자로 접수하고 싶어요 하시는 분들 샵 3772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그리고 비중 담아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함께할 전문가님 바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규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시장을 앞서가는 트렌드 리더 이재규입니다. 오늘 오랜만에 어제 우리나라 시장이 오랜만에 아주 강력한 반등을 보였는데 오늘 낙폭이 좀 크게 나왔죠. 하지만 이게 굉장히 이상한 것은 아닙니다. 어제 워낙에 강하게 올라왔기 때문에 그에 따른 반발 매도세가 좀 나오면서 전반적으로 좀 약세가 이어졌죠. 하지만 시장 자체에 대한 우리 시장을 이제 좀 포기해야겠다, 이제 다시 밀리겠다라고 생각하기에는 좀 이른 판단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루 이틀 정도는 우리나라 시장의 수급이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는지, 그리고 우리나라 시장을 대표하고 있는 업종들인 반도체와 2차 전지 쪽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우리가 좀 따져보면서 연말까지 향후 대응 방안에 대해서 전략을 잘 짜보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포기하기에는 아직 이른 우리 시장입니다. 또 저희 방송에서 고민 많으신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종목 상담도 저희가 진행해드리고 있는데요. 내 계좌 속에 있는 종목 고민들 이재규 전문가님과 함께 시원하게 좀 해결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솔루션 받아보고 싶어요 하시는 분들은요. 지금 바로 전화번호 그리고 문자 상담으로 종목 고민들 해결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전화번호와 문자번호 아래에 나가고 있습니다. 전화 접수는 02-3772-0279번 활짝 열려 있고요. 문자 접수는 샵 3772번으로 받고 있으니까요. 종목명 그리고 매수가, 비중 이렇게 담아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좀 확실한 해결책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상담 접수 받는 동안에 우리 전문가님과 함께 오늘 시장에 대한 이야기 좀 나눠볼까 하는데요. 전문가님, 어제 우리가 좀 희망을 완전 가졌었는데 갑자기 또 등을 돌려가지고 좀 속상하신 분들 많으실 것 같아요. 오늘 전반적으로 어떻게 보셨을까요? 네, 그렇죠. 어제 우리나라 시장이 굉장히 강하게 올라왔습니다. 저도 이렇게까지 올라와도 될까 싶을 정도로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사실 오늘 어느 정도의 조정은 예상을 했었던 부분입니다. 다만 이제 조정폭 역시도 좀 크게 나왔기 때문에 심리적으로 좀 부담이 될 것 같다라고 판단이 되는데, 장이 마감되고 나서 제가 종목들을 좀 살펴봤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2차 전지 쪽 같은 경우는 에코프로를 제외하고 우리가 이제 좀 대표적인 기업들이 있죠. LG 에너지 솔루션이라든지 에코프로 BM이라든지 포스코홀딩스 같은 경우는 오늘 기관들과 외국인들이 쌍끌이 매도를 좀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이 만약에 내일까지, 모레까지, 이번 주 후반까지 이어진다라고 한다면 2차 전지가 다시 한번 좀 흔들림이 나올 수도 있다라는 걱정이 좀 됐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추세적으로 우리가 시장을 분석할 때는 시장에 대한 업황에 대한 분석도 있지만 이 수급의 힘도 무시할 수가 없기 때문에 어제 강하게 수급이 들어온 이후에 오늘 눌림목이 일단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 크게 문제가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다만 여기서 이제 수급이 많이 받쳐주지 않았다라는 게 저는 조금 걱정이 되는데, 수급 자체가 내일과 모레 어떤 식으로 움직이는지에 따라서 2차 전지가 바로 대반등을 이어갈 것인지 아니면 좀 더 조정폭이 깊어질 건지, 조정 기간이 길어질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판단을 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이 부분을 참고하셨으면 좋겠고, 어제도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우리나라 시장이 굉장히 가파르게 하락을 했잖아요. 근데 그 가파르게 하락을 하던 과정에서 우리한테 부담을 줬었던 게 환율이라든지 유가라든지 미국의 채권 금리입니다. 근데 이 부분들이
가장 위태로웠었던 자리에선 지금 좀 개선이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물론 지금도 환율이 좀 올라가고 있는 것이 좀 부담스럽긴 하지만 어쨌든 최악의 상황에서는 많이 개선이 되고 있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시장에 대해서 포기할 이유는 없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미국의 증시 역사상 11월 달까지 해서 4개월 연속 하락한 적이 없다라고 합니다. 지난 70년 동안, 70몇 년 동안 8, 9, 10, 11개월 이렇게 11월 달 그래서 4개월 연속 하락한 적이 없다라고 해요. 그래서 이번 11월 달 같은 경우도 미증시가 만약에 상승을 하게 된다면 우리 시장에도 어느 정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까 이 부분 참고하셔서 힘 좀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힘내라는 말씀 여러분들께 좀 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재규 전문가님과 함께 오늘장에서 우리가 좀 짚어봐야 됐던 핵심 포인트들 함께 챙겨봤는데요. 시장에 대한 가이드를 조금 더 정확하게 제공받아보고 싶어요 하시는 분들 혹은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들 고민 너무 많아서 물려 있어요 혹은 수익 보고는 있는데 언제 좀 수익 실현해야 될지 궁금합니다 하시는 분들도 모두 환영합니다. 이재규 전문가님과 소통하실 수 있는 방법 지금 생방송 중에 활짝 열려 있으니까요. 종목 상담 꼭 참여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전화번호 023772-0279번 지금 전화 주시면 되겠고요. 문자 접수 샵 3772번으로 받고 있습니다. 종목명, 매수가 그리고 비중, 사연까지 담아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한 분씩 차례대로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종목 상담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큰 화면으로 다시 한번 만나보시죠. 네, 이재규 전문가님께서 어제부터 상당히 또 많은 전화를 받아주시더라고요. 요즘 진짜 인기가 정말 좋으신 것 같은데 많은 시청자분들께서 이재규 전문가님과 함께 종목 고민 해결해보고 싶다 하셔서 또 상담을 주시는 것 같습니다.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다시 한번 안내 드릴게요. 아래에 나가고 있는 번호로 지금 전화 주시거나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전화 접수 023772-0279번으로 받고 있으니까요. 생방송 중에 이재규 전문가님과 직접 통화 연결을 통해서 내 고민들 해결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지금 전화 주시면 되겠고요. 문자가 조금 더 편하겠다 하시는 분들 샵 3772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그리고 비중 담아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첫 번째 상담 바로 열어볼게요. 지금 문자 상담 주셨는데요. 세로닉스 궁금해요 보내주셨습니다. 세로닉스 매수가 37,000원에 비중은 10% 담으셨다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전문가님 세로닉스 2차 전지 관련주라서 오늘도 좀 빠진 것 같아요. 좀 어떻게 대응해 보면 좋을까요? 네, 세로닉스 같은 경우는 그 LNF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LNF가 굉장히 좀 안 좋은 모습을 보였죠. 매출은 많이 올라왔는데 영업이익이 잘 안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수익성이 좀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LNF의 하락에 따라서 세로닉스라는 기업도 오늘 좀 낙폭이 커졌다라고 보고 있는데 현재 매수가가 37,000원 제가 차트 보면서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중 10% 정도를 보유하고 있는 것은 저는 굉장히 잘하셨다라고 보고 있고요. 일단 매수가가 현재가 대비해서 가격 차이는 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주가가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이 차트의 모양을 봤을 때에는 주가가 상방으로 움직일 때는 매수가 부분까지는 충분히 올라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일단 2차 전지 쪽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자면 제가 이제 여기저기 다니면서 2차 전지에 대해서 항상 비슷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2차 전지에 대한 성장성은 의심할 필요가 없다. 우리가 중장기적으로 아주 장기적으로 본다라고 한다면 특히나 우리나라에서 대표적인 기업들 같은 경우는 메리트가 분명히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전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좀 우리가 트레이딩 관점으로 접근을 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좀 말이 이상할 수가 있는데 단기적으로는 낙폭이 너무 과하기 때문에 반발 매수세가 들어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어요. 하지만 그 이후에는 실적이 좀 찍혀줘야 됩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것처럼 지금 테슬라라든지 GM이라든지 뭐 포드에서 계속해서 2차 전지라든지 전기차에 대한 투자가 계속해서 지연이 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오늘은 뭐 테슬라가 독일에서 굉장히 저렴한
저렴한 전기차를 생산하겠다라고 하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테슬라가 가격을 더 낮추기도 어려울 만큼 지금 가격까지 내려와 있는 상태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기업들 같은 경우도 매출이 좀 찍혀줘야지만 추세적인 우상향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단기적으로 트레이딩 관점에선 저는 지금 접근해도 괜찮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접근을 해서 만약에 물리게 된다라면 빠르게 손절매를 해서 대응을 할 수 있다라는 전제가 붙어야겠죠. 그런 관점에서 지금 세로닉스를 봤을 때 현재 매수가 부근까지 우리가 한 번에 올라간다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35,000원대까지 일단은 목표가를 제가 35,000원으로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5,000원대까지 올라온다라는 것은 아마 2차 전지 쪽이 좋다라는 걸 거예요. 2차 전지 관련주들이 기술적인 반등을 추가적으로 보여준다라는 뜻일 텐데 만약에 이게 35,000원대까지 올라오게 된다면 그 이상도 갈 수는 있습니다. 근데 일단 오늘까지의 모습, 제가 아까 전에도 잠시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늘 장이 마감되고 나서 2차 전지, 대표적인 2차 전지 관련주를 보니까 에코프로 제외하고는 기관 외국인들 쌍끌이 매도가 나온 기업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수급이 좀 이어진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리스크 관리도 필요하니까 이 부분 인지하셨으면 좋겠고 만약에 주가가 내려온다라고 한다면 25,000원을 제가 손절가로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을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오늘 우리 시장이 굉장히 좀 무섭게 조정을 받았죠. 아무래도 수급적인 공백이 굉장히 크게 비어져 있던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제도 쉽게 올라왔고 오늘도 또 반대로 쉽게 빠졌는데 이제 주 후반까지가 굉장히 중요한 시기라고 보고 있어요. 저는 우리나라 증시라든지 2차 전지가 이번 주 후반까지 버텨준다라고 한다면 연말까지도 괜찮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트레이딩 관점으로 말이죠. 이 부분을 좀 명심하셨으면 좋겠고 손절가도 반드시 좀 지켜주셨으면 하는 말씀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세로닉스 가격 전략까지 자세하게 제시해 주셨는데요. 대응 전략 맞춰서 잘 대응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도움되셨으면 좋겠고요. 바로 다음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전화 상담 기다리고 계신 시청자분 계셔서 바로 연결해 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어떤 종목으로 상담 주셨을까요? 테디요. 세비캠 매수가 비중 네. 어떻게 되실까요? 예, 97,000원에 13%. 네. 97,000원에 13% 담으셨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전문가님 지금 좀 손실 중이신 것 같습니다. 지금 64,100원 이렇게 오늘 종가가 형성이 됐거든요. 네. 어떻게 보실까요? 네, 우리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혹시 이 기업 어떤 이유 때문에 매수하셨는지 한번 여쭤봐도 될까요? 그때 방송을 들으니까 하도 좋다 해서 그때 뭐 샀는데 이렇게 해서. 네, 근데 제가 봤을 때 이게 방송에서 이제 전문가들이나 누가 이제 좋다라고 말을 해가지고 매수를 하신 것 같은데 지금 이제 주가가 많이 빠진 상태이기 때문에 캔들 차트를 잠깐 보면서 말씀을 드려보자면 최근 들어서 이제 우리나라가 9월 달, 10월 달에 굉장히 큰 폭으로 하락을 했죠. 그러면서 이 기업 같은 경우도 많이 엮였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매수하신 가격 자체는 우리가 이제 차트상 놓고 봤을 때는 충분히 매수를 해볼 만한 자리였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매수는 괜찮은 자리에 하셨다라고 보는데 이제 9월 달, 10월 달에 시장이 하락을 하면서 대응이 안 됐던 점이 조금 아쉽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지만 일단 13%라는 비중 같은 경우는 저는 괜찮다라고 보고 있고요. 지금 세비캠 같은 경우는 전반적인 흐름 자체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2차 전지 쪽과 좀 궤를 비슷하게 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세비캠 같은 경우는 일단 반등이 나오게 된다라고 한다면 78,000원까지만 일단은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78,000원. 지금 매수가 78,000원 이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매수가보다 매수가까지 온전히 한 번에 복구가 된다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기는 지금 상황에선 조금 어려워요. 이게 주가라는 게 어쨌든 힘의 논리로 인해서, 그러니까 수급의 논리로 인해서 매도하는 자들보다 매수하는 자들이 많아야지 올라가는 상황인데 이 기업이 단숨에 매수하신 가격대까지 올라가기에는 조금 위에 있는 매물대가 두텁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목표가를 제가 78,000원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여기까지 올라오게 되면 저항을 받을 거거든요. 근데 그 저항을 받는 상황에서 시장 상황이 어떤지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목표가를 78,000원으로 드리는데 여기까지 올라오게 된다면 그때는 다시 한번 문의를 주셨으면 좋겠고요. 손절가 같은 경우는
제가 좀 여유 있게 잡아드릴게요.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손절가를 56,500원으로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최저점대를 이탈하지 않으면 보유의 의견을 드리는 것인데 그 이유는 비중 자체가 13%이기 때문에 제가 손절가를 좀 여유 있게 드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서 만약에 비중이 30%였다라고 한다면 제가 손절가를 좀 더 짧게 잡아드렸을 텐데 13%라고 하는 비중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그래도 저는 56,500원대까지 여기까지 밀리지 않는다면 저는 좀 더 보유를 하셔가지고 지금 이제 관련되어 있는 기업들이 기술적인 반등에 들어갈 가능성이 전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시장에서 이제 2차 전지 쪽에 대해서 시장에 대해서도 좀 안 좋은 내용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어제 나온 우리나라 시장의 반등이 그래도 의미가 있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물론 제가 무조건 100% 맞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추세적으로 11월 달에 우리나라 시장이 11월 말까지 갔을 때는 지금 수준보다 좀 높이 와 있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손절가를 이탈하지 않을 가능성이 좀 더 높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렇게 된다면 반등이 나올 텐데 반등이 나오게 된다면 제가 말씀드린 대로 78,000원대까지만 거기까지 올라오게 되면 다시 한번 연락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네. 저는 장기전으로 지금 생각을 한번 해보는 해양하겠어요. 장기전. 장기요. 예. 장기로 보시는 거는 지금 우리가 사실 판단하기는 좀 애매합니다. 우리나라에서 관련되어 있는 대장주들 같은 경우는 우리가 장기로 보셔도 좋은데 동사 같은 경우는 대장주가 될 수도 있죠. 대장주가 될 수도 있지만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우리가 장기로 보유하자라고 제가 말씀드리긴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예, 잘 알았습니다. 다음에 78,000원 가면 제가 다시 한번 전화 넣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세비캠 상담 완료됐고요. 다행히 좀 매수는 괜찮게 하셨는데 시장이 좀 많이 빠지면서 대응하기가 좀 쉽지 않으셨던 것 같습니다. 목표가 지금 78,000원 잡아주셨으니까요. 그 부근에서 다시 한번 재문의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저희가 생방송 중에 실시간으로 종목 상담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재규 전문가님과 함께 내 포트폴리오 속 종목 고민 좀 해결해보고 싶어요 하시는 분들 전화번호 그리고 문자번호 환짝 열려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신청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전화 접수는 023772-0279번으로 받고 있고요. 문자 접수 샵 3772번으로 받고 있습니다. 문자 같은 경우에는 종목명 그리고 매수가, 비중 이렇게 담아서 보내주시면요. 이재규 전문가님께서 조금 더 확실한 솔루션 챙겨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바로 많은 연락 부탁드릴게요. 자, 그렇다면 다음 상담 바로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문자 상담 와 있는데요. 서남 보내주셨어요. 서남 매수가 6,150원 그리고 비중을 상당히 좀 많이 실으셨는데 40% 담으셨습니다. 서남 같은 경우에는 초전도체 관련주 좀 이슈로 부각을 받을 때 같이 좀 떠올랐던 종목인 것 같은데요. 오늘도 상당히 좀 많이 밀렸습니다, 전문가님. 이 종목 어떻게 대응해 보면 좋을까요? 네, 6,150원 서남이라는 기업이죠. 네. 테마성이 굉장히 강한 기업인데 지금 이제 8월 달쯤에 한번 시세가 나오고 나서 현재까지 좀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죠? 근데 이 기업 같은 경우는 굉장히 안타깝지만 일단 실적 자체가 나오지 않는 기업이기 때문에 연말로 갈수록 좀 저는 더 위험할 수도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게다가 비중 같은 경우도 40%로 굉장히 많은 상태이기 때문에 저는 제가 웬만하면 이렇게까지는 말씀을 잘 안 드리는데 종가 기준으로 3,700원대를 이탈하게 된다면 저는 보유 물량의 60%를 매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손절 의견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이제 3,700원대인데 3,700원대를 이탈하게 되면 이 기업 같은 경우는 낙폭이 굉장히 커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서남 같은 경우는 안타깝지만 3,700원 이탈할 때는 손절의 의견을 드리는 거고요. 만약에 반등을 한다라고 하면 일단 5,000원까지만 목표가로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주가에서 5,000원까지 올라오려면 25% 정도가 상승을 해야 돼요. 쉽지 않은 반등이라고 보고 있는데 만약에 장중에라도 거래대금이 붙으면서 올라오게 된다면 저는 5,000원 선에서 절반 정도를 또 줄이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왜 위험한 거냐면 우리가 만약에 지금이 5월 달이라든지 6월 달이면 좀 괜찮습니다. 근데 우리가 연말에서 연초로 넘어가는 시기에는 재무제표에 적자가 찍혀 있는 기업들은 안 좋은 경우가
발생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방송을 할 때도 유상증자를 조심해야 된다라는 말씀도 많이 드리고 연말부터 연초까지는 이제 재무에 대한 리스크가 부각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말씀을 많이 드리고 있는데 서남 같은 경우도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저는 지정드렸었던 손절가와 목표가를 꼭 지켜서 비중 조절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이게 워낙에 테마성이 강하게 움직였었던 기업이기 때문에 시장에서 다시 한번 테마가 움직일 수 있어요. 하지만 그거는 가능성이 좀 낮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나중에 성장을 하게 될 것이야 라는 그런 성장의 그런 뭐 스토리가 있다라고 한다면 지금 서남 같은 경우는 테마에 대한 기대를 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좀 리스크 관리가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좀 딱 잘라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주가의 변동성이라는 게 누구라도 100% 예측할 수 없는 부분이지만 위험한 종목들은 저는 단호하게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지정드렸었던 목표가와 손절가까지 올라오게 되면 대응을 좀 하셔가지고 비중을 줄이신 후에 나중에 뭐 시장에서 계속해서 테마가 만들어진다든지 부각이 되면 재매수하시면 되니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꼭 좀 대응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실적이 4년, 3년 계속 적자인 기업들은 위험합니다. 이런 기업들은 하시더라도 뭐 10%, 15% 이런 식으로 비중 조절을 좀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실적이 적자인 기업들 좀 리스크 관리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초전도체 테마주죠. 서남은 비중 조절 의견 주셨고요. 3,700원 이탈할 시에는 60% 정도 손절을 해라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맞춰서 대응 잘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 문자 상담 바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LNF 궁금하다고 문자를 주셨는데요. 앞서서 또 세로닉스도 궁금해하셨는데 LNF도 질문을 주셨네요. 21만 8천 원 이렇게 매수를 하셨고요. 비중은 15% 담으셨습니다. 지금 궁금하신 점이 실적이 안 좋다는데요. 전문가님 추매할까요? 아니면 손절할까요? 조언 좀 해주세요. 이렇게 보내주셨거든요. 이 종목 지금 좀 많이 손실 중이신데 어떻게 보면 좋을까요? 네, LNF 제가 정말 저도 가슴 아픈 종목인데 왜냐하면 개인 투자자분들이 너무 많이 가지고 계신 기업입니다. 그죠? 근데 오늘 이제 실적 발표가 나오면서 지금 아직까지는 우리가 좀 더 추이를 봐야겠지만 제가 오늘 우리나라 2차 전지 관련주들을 보면서 느낀 것은 왠지 에코프로 쪽으로만 자금이 몰려간다라는 느낌이 조금씩 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연초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나라 2차 전지 관련주들이 좋았을 때는 다 같이 올라왔는데 이제 기왕에 2차 전지 매매할 거라면 에코프로가 낫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투자자분들이 좀 계신 것 같아요. 포스코라든지 에코프로라든지. 그래서 LNF 쪽 같은 경우는 오늘 낙폭이 다른 기업들에 비해서 좀 더 컸죠. 물론 실적 발표가 안 좋게 나온 부분도 영향을 미쳤겠지만 그래서 이제 우리가 LNF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2등 주식이기 때문에 우리가 장기적으로 보유할 때에도 다른 종목으로 좀 교체를 하는 게 어떨까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일단 이거는 이제 LNF에 대한 저의 의견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그런데 이제 대응 방식은 좀 달라요. 대응 방식이 다르다라는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현재 이 기업 같은 경우는 매수가가 21만 8천 원이죠. 그리고 비중이 15%라고 한다면 저는 일단 보유예요. 그러니까 LNF에 대해서 LNF보다는 1등 주식을 매매하시는 게 어떻냐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보유를 하고 있는 입장에서는 지금 LNF를 급하게 덜어내진 않아도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만 추가 매수도 저는 조금은 자제했으면 좋겠다라는 게 일단 지금 수급 자체가 그렇게 온전하게 들어오질 않고 있어요. 어제 같은 경우는 공매도를 금지를 했죠. 공매도를 금지하게 되면 외국인들이 매수를 해야 되는 상황이 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제 강력하게 매수가 들어왔는데 오늘은 또 매도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공매도에 대한 쇼커버링이라고 하는 물량들이 내일이나 모레도 들어온다라고 한다면 저는 LNF가 더 갈 것 같아요. 근데 아직까지는 우리가 그걸 확답할 수 없고 확정 지을 수가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당장의 추가 매수는 좀 어렵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15%의 비중을 좀 보유를 해주셨으면 유지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여기서 이제 기술적으로 반등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저는 일단 21만 원 선까지는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21만 원이라고 하더라도 현재 주가 대비해서 25%에서 거의 30% 가까이가 올라오는 건데 기술적인 반등이 나온다라고 하더라도 그 정도까지는 저는 나올 수 있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어렵긴 하지만 일단은 조금 더 보유를 하시고 다만 비중은 늘리지 마시고 이렇게 좀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목표가를 조금만 정정을 해드릴게요. 목표가는
일단 19만 8천 원으로 잡아드릴게요. 19만 8천 원. 19만 8천 원까지 올라오게 되면 비중이 15%니까 일단 보유하시고 뭐 19만 8천 원까지 올라오면 다시 한번 연락을 주십시오. 그리고 손절가도 지켜주셔야 돼요. 손절가는 14만 원으로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10%가 빠지면 이 기업 같은 경우는 더 빠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2차전지가 굉장히 혼란스럽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긴 성장성을 분명히 좋게 보고 있지만 트레이딩 관점으로 접근을 해야 되고 그 트레이딩 관점에서 주가 흐름이 다르게 나온다면 대응을 하셔야 된다라고 보는 거죠. 이게 참 입장 차이가 좀 있을 수 있어요. 저도 이제 2주 전부터 3주 전부터 우리 방송에 나와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거든요. 지금 2차 전지가 없으면 매수를 하십시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그 2주 전에 매수하셨던 분들 같은 경우는 지금 수익이 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수익 실현을 하고 계실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데 이제 장기로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 지금 굉장히 고민이 되는 상황이겠죠. 그러니까 이런 분들 이제 지금 아마 상담을 요청하신 분 같은 경우는 종목을 오래 보유하신 것 같은데 이런 경우에도 목표가와 손절가 제가 지정해드린 가격에서는 대응을 하시거나 다시 한번 연락을 주셔가지고 그때 상황에 맞게끔 다시 한번 코멘트를 받아가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LNF 추가 매수에 대해서는 조금 보수적으로 바라본다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홀딩 의견 제시해 주셨고요. 맞춰서 대응 잘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도움 되셨으면 좋겠고요. 다음 상담 바로 이어가 볼게요. 문자 상담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삼부토건 종목 상담 신청해 주셨는데요. 3,773원 매수가 보내주셨고 비중을 80%나 담으셨대요. 비중 상당히 좀 많이 담으셨는데 삼부토건 우크라이나 재건 이슈 나올 때 한 번씩 좀 떠올랐던 종목인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 어떻게 대응해 보면 좋을까요? 네, 삼부토건은 지금 비중이 80%라고 하시니까 저도 참 걱정이 되는데요. 일단 주가 자체를 우리가 차트를 보면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 비중이 최근 들어서 좀 더 추가 매수를 하신 게 아닐까 싶어요. 왜냐하면 처음부터 80%씩 매수하는 것이 쉽지가 않기 때문에 뭐 1차 매수를 했다가 좀 빠지니까 또 2차 매수를 하고 뭐 예를 들어서 10월 24일쯤에 또 반등이 나오니까 추가 매수를 하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비중이 많아졌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일단 기술적으로는 반등이 좀 더 이어질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80%라는 비중과 매수가는 좀 부담이 되지만 전 일단은 보유해요. 그러니까 80%는 앞으로는 이렇게 안 하시는 게 좋겠는데 일단은 좀 보유의 의견을 드리고요. 다만 2,500원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10월 달에 만들어 놨었던 저점대가 2,500원대예요. 근데 이 2,500원대를 이탈하게 되면 제가 봤을 때는 나중에 반등을 한다라고 하더라도 2,500원대를 이탈하게 되면 순간적으로 투매가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500원을 이탈하게 되면 안타깝지만 절반은 저는 손절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이게 지금 시가총액이 5천억대 기업이거든요. 근데 매출이랑 영업이익이 안 나오고 있는 기업이에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테마성으로 인해서 움직였다라고 보는 게 합당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2,500원대를 이탈하게 된다면 전 일단 절반은 과감하게 손절을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반등을 하게 되면 참 좋겠어요. 그죠? 반등을 하게 되면 참 좋을 텐데 반등해서 올라오게 된다면 일단 목표가 같은 경우는 3,100원대로 제가 잡아드리도록 할게요. 3,100원대까지 올라오게 되면 굉장히 두터운 매물대가 있거든요. 여기를 한 번에 뚫어내기 위해서는 대형 호재가 필요할 겁니다. 거래량도 필요할 거고요. 그래서 일단은 3,100원까지만 목표가로 잡아드릴게요. 3,100원까지 올라왔는데 나는 이거를 도저히 매도하지 못하겠다라고 하신다면 다시 한번 전화를 주세요. 저는 3,100원까지 올라왔을 때에도 절반을 매도하셨으면 좋겠거든요. 근데 매도가 어렵다라고 한다면 그때 다시 한번 전화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여러분 80%씩 매매를 하면 삼성전자 같은 기업을 매매해도요. 심장이 두근두근 거려서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저는 이 비중 조절이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거 좀 단순해요. 여러분들께서 매매하고 계신 종목에 대해서 만약에 레포트가 나온다라고 우리가 가정을 한번 해보죠. 레포트, 기관들이나 외국인들이 어느 정도 커버하고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비중이 좀 채워줘도 괜찮습니다.
근데 기관들이나 외국인들이 아예 커버하지 않고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비중을 20% 이상 가져가는 거는 리스크가 좀 있다라고 생각하실 필요가 있어요. 특히나 연말 같은 경우에는 재무가 좋은 기업들을 매매하시는 게 좋으니까 이 점을 참고하셨으면 좋겠고, 제가 조금 겁이 나게끔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은 그래도 10월 중후반과 11월 달 해서 단기적으로 이제 쌍바닥이 나온 모습은 맞거든요. 기술적으로 봤을 때 이렇게 쌍바닥 찍고서 반등이 나오면 거기서 이제 좀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재규 전문가님의 당부 말씀처럼 좀 비중 조절 잘 하시면서 리스크 관리도 꼭 챙겨보셨으면 좋겠습니다. 3부 토건 목표가 3,100원 그리고 2,500원 선에서는 절반 정도 정리하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까지 주셨고요. 저희가 종목 상담 지금 생방송 중에 실시간으로 진행해드리고 있습니다. 전화번호 그리고 문자번호를 통해서 종목에 대한 고민들 조금 더 시원하게 풀어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아래에 나가고 있는 번호로 지금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생방송 중에 이재규 전문가님과 직접 통화 연결을 통해서 내가 가진 고민들 해결책 좀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지금 바로 전화 접수 02-3772-0279번으로 받고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혹은 전화가 조금 부끄러워서 문자로 상담 신청하고 싶습니다 하시는 분들은요. 아래에 나가고 있는 번호 샵 3772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 이렇게 담아서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다음 상담 바로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역시나 문자 상담입니다. 지금 키움증권 궁금하다고 보내주셨는데요. 10만 1,200원 매수하셨고요. 비중은 20%입니다. 전문가님, 키움증권 조금씩 올라가고 있는데 더 올라갈까요? 대응 어떻게 해볼까요?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전문가님. 네, 네. 키움증권 최근에 좀 문제가 있었었죠. 그 영풍재지 사태 때문에 이제 미수금이 많이 나올 수 있다. 뭐 이런 그런 안 좋은 내용들이 좀 있었는데 일단 시장에서는 그런 내용들보다는 이제 기업의 가치라든지 지금 걷어들이고 있는 매출액과 영업이익에 대해서 집중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10월 24일 날 저점을 찍고 굉장히 빠르게 반등을 했죠. 그래서 저는 일단은 단기적인 반등은 오늘로써 거의 마무리가 됐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 키움증권이라는 기업을 좀 장기적으로 보셨다라고 한다면 저는 좀 더 보유를 하셔도 된다라고 보는데, 만약에 단기적인 트레이딩 관점으로 접근을 하셨다라고 한다면 전 여기서는 절반 정도는 좀 줄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점에서 75,000원에서 95,000원까지 올라왔는데 거의 30%, 2만 원이니까 30% 정도가 올라온 거죠. 30% 좀 안 되게 올라온 건데, 이게 어쨌든 주가라는 것이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매수하고자 하는 자들과 매도하고자 하는 자들의 그런 힘겨루기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정도까지 올라오게 되면 밑에 있는 단기적인 이평선들과의 이격도가 벌어지기 때문에 매물이 나올 가능성이 좀 높습니다. 그래서 키움증권을 좀 길게 보신다면 지금 정도에서는 절반 정도를 줄였다가 어느 정도 눌림이 나오면 다시 한번 매수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아예 길게 보신다면 저는 보유하셔도 좋다라는 의견인데, 좀 단기적인 관점으로 그러니까 뭐 치고 빠지는 느낌으로 우리가 트레이딩 관점으로 접근을 해본다면 현재가에서 내일 이제 우리나라 시장이 어떻게 움직일지도 봐야겠지만 전 일단 단기적인 반등이 나올 만큼 나왔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선 절반 정도를 잘랐다가 다시 밀려 내려왔을 때 추가 매수를 하는 형태로 좀 의견을 드리고 싶고요. 만약에 이제 나는 그래도 좀 보유를 해보고 싶어, 나는 뭐 전문가 말대로 좀 중장기적으로 보고 싶다라고 하신다면 일단 목표가는 제가 10만 원으로 잡아드릴게요. 10만 원까지 올라오게 되면 제가 봤을 때 11만 원까지도 갈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10만 원을 일단 제가 목표로 잡아드리지만 10만 원까지 올라오게 되면 주가 흐름이 많이 개선될 가능성이 높다. 이 부분을 참고하셨으면 좋겠고, 주가가 빠지게 된다면 8만 5천 원대를 이탈할 때에는 저는 반드시 좀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지금 이게 증권주들 같은 경우는 사실 종합주가지수 우리나라 거래소와도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거든요. 거래 대금이 계속해서 줄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가지고 이제 미국도 경기 침체에 들어갈 가능성까지 논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만약에 경기가 좀 안 좋아진다라고 한다면 증권주들은 좀 약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목표가와 뭐 손절가는 꼭 지켜서 대응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제가 방송에서 종목 상담을 해드리는 부분들 같은 경우는 현재 상황에서 단기적인 뷰를 말씀을 드리는 게 굉장히 많아요. 뭐 예를 들어가지고 삼성전자 여쭤보시면 좋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 단기적인 상황에서의 어떤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지를 중점적으로 생각을 해가지고 말씀드리고 있는 부분이니까 단기적인 대응에 있어서는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을 좀 참고하셔가지고 대응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키움증권 전략 짚어주셨습니다. 맞춰서 대응 잘 해보시기를 바라겠고요. 자, 다음 상담 바로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전화 상담 기다리고 계신 시청자분 계셔서요. 연결해 볼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어떤 종목으로 상담 주셨을까요? 저 엑스게이트요. 엑스게이트요. 매수가 비중은 어떻게 되실까요? 10%고요. 네, 10%에 10%에 5,666원이요. 네, 매수가 5,666원 이렇게 매수를 하셨다고 하셨는데 엑스게이트 지금 오늘도 좀 빠진 모습입니다. 양자암호 관련주죠, 전문가님.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그렇죠. 네. 시장에서 이제 테마주로서 좀 인식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 양자 때문에 매수하신 건가요? 네. 그죠. 근데 이게 사실상 우리가 테마주라고 해서 저는 사실 테마주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근데 이 테마주를 매매할 때 위험하게 매매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제 경계를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자주 드리는데 좀 엑스게이트 같은 경우는 말씀하신 매수가와 비중을 봤을 때 이 정도 흐름 같은 경우는 저는 나쁘지 않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기술적으로 뭐 주가 자체도 우리나라 종합주가지수가 많이 하락했었던 뭐 9월 달과 10월 달에도 주가 흐름 자체가 양호했었던 상태이기 때문에 저는 이 기업 같은 경우는 다시 한번 되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엑스게이트 같은 경우는 뭐 비중도 적당하고요. 주가 흐름 같은 경우도 우리가 시장에서 판단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내가 만약에 뭐 엑스게이트라는 기업을 반도체 관련주로 생각을 해서 매수를 했다라고 하더라도 시장에선 이걸 테마주로 보고 있다라면 우리가 테마주로서 판단하는 게 맞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엑스게이트 같은 뭐 제가 반도체는 예로 말씀을 드린 거고 엑스게이트 같은 경우는 지금 시장에서 양자 쪽으로 보고 있는 상황인데 최근에는 그에 따른 모멘텀이 크게 부각되지 않고 있지만 지금 주가 흐름 자체는 굉장히 양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엑스게이트 같은 경우는 보유의 의견을 드리고 싶고요. 네. 주가가 올라오게 된다면 일단 1차적인 목표가는 6,300원대를 잡아드릴게요. 그래서 6,300원대까지 올라오게 되면 그때 뭐 절반을 매도하시고 만약에 6,300원까지 올라오게 되면 신고가도 돌파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니까 엑스게이트는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손절가 같은 경우는 그래도 손절가는 잡아드려야 돼요. 이게 손절을 해야지 되는 기업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주가가 하락했을 때는 대응이 필요한 기업이기 때문에 손절가는 제가 4,700원으로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매수가 대비해서 손절 라인이 그렇게 크지는 않기 때문에 밀려 내려왔을 때는 대응을 꼭 좀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도 덧붙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엑스게이트 우리 전문가님 가격 전략 제시 맞춰서 잘 대응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아쉽지만 저희가 종목 상담은 여기까지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제공해 드리고 있는 정보는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이지 해당 종목의 가치와 상승률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도 다시 한번 유의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잠시 뒤에는요. 기회는 지금 우리가 바로 잡아봐야 될 타임 특가 종목이 공개가 됩니다. 잠시 뒤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재규 전문가님의
매매 전략에 대해서 더욱더 상세하게 알고 싶다, 무료로 주식 정보를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지금부터 노란톡방에 입장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노란톡방 안에서는 이재규 전문가님의 노하우뿐만 아니라 장중 매매 전략까지 챙겨보실 수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입장해 보시기 바랄게요. 아래 하단에 지금 QR코드가 하나 나가고 있습니다. 핸드폰 기본 카메라 켜신 뒤에 QR코드 가까이 가져다 대시면 자그마한 링크가 하나 뜰 텐데요. 노란색 링크 터치하시고 비밀번호 4989 입력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혹은 문자로 참여하고 싶어요 하시는 분들 샵 3772번으로 전문가님 이름 3글자 이재규 보내주시면요. 역시나 같은 링크를 통해서 노란톡방 안에서 전문가님을 더욱더 가까이 만나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타임특가 종목을 만나보기 이전에 앞서서요. 어떤 종목들로 과연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의 계좌를 조금 더 행복하게 만들어 주셨는지 종목들 수익률부터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종목이 있었을까요? 네, 종목 리뷰 바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일단 항상 말씀드리는 것이 우리가 매매를 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방식이 있죠. 근데 그 여러 가지 방식을 통해서 우리가 하고자 하는 것은 어쨌든 수익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수익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종목을 매매해야 되느냐? 그래도 시장에서 좀 살아있는 종목들을 매매를 해야 된다는 거죠. 제가 방송에 나와서 말씀드리는 종목들 중에서 반복이 되는 기업들이 굉장히 많아요. 오늘도 좋고요, 내일도 좋고요, 지난주에도 좋았었던 기업들. 이런 기업들이 바로 추세를 타면서 움직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어제 우리나라 시장 반등이 굉장히 강하게 나왔죠. 근데 반등이 강하게 나왔지만 이런 형태의 모양을 띠고 있는 기업들이 많지는 않습니다. 대부분 많이 밀렸다가 저점에서 반등이 나오고 오늘 눌리는 모습이 나왔지 이렇게 우상향이 이어지고 있는 기업들이 많지는 않다라는 거죠. 근데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시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께서 매매를 하심에 있어서 종목들에 대한 그 강도, 힘을 좀 파악을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제가 이제 지난주에 소개드렸었던 기업들입니다. 보시면 뭐 4%, 7%, 11%, 12%, 11% 이런 식으로 올라왔는데 뭐 제가 말씀드리고 나서 고점 대비기 때문에 좀 치사한 부분도 있긴 하지만 어쨌든 주가 흐름이 잘 나왔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래서 거래 대금이 들어오는 기업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관심을 가져봐야 된다. 그러니까 시장에서 주목을 받고 있는 기업들. 지금 같은 경우는 어제 같은 경우는 이제 2차 전지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거고 오늘은 뭐 빈대 관련주들이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자금이 좀 들어오는 쪽을 계속해서 봐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9월 달에 소개드렸었던 기업입니다. 한국무브넥스라는 기업인데 이 기업 같은 경우도 10월 달 말까지도 계속해서 시세가 나왔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지금 내가 보유하고 있는 종목,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보유하고 계신 종목 중에서 거래 대금이 많이 줄어들어 있는 종목들 같은 경우는 반등이 굉장히 느릴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시장 자체가 빠질 때는 손실이 굉장히 크게 났는데 시장이 빠질 때는 손실이 크게 났는데 반등할 때는 그 복구 속도가 느리다는 거죠. 근데 이 복구 속도에 대해서 우리가 좀 다시 한번 좀 생각을 해보자면 빠르게 움직일 수 있는 기업들을 매매할 필요가 있다는 거고 빠르게 매매할 수 있는 기업이 좀 부담이 된다라고 한다면 종목의 비중을 채우는 방법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크래프톤이라는 기업을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크래프톤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저점대이기 때문에 비중을 좀 많이 채워서 매매할 수 있다. 뭐 이런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렇듯이 지금 시장에서 우리가 취할 수 있는 전략들이 있다는 거죠.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주식 투자하는 것은 기다리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쨌든 수익을 내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지금 상반기 때 손실이 나고 좀 어려움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남은 2달 동안 그래도 최대한 많이 복구할 수 있는 전략을 취할 필요성이 있다는 거죠. 자, 지금 뭐 지난번에 소개했었던 기업들 계속해서 보고 있는데 테크윙이라는 기업입니다. 테크윙 같은 경우도 반도체 관련주죠. 계속해서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던 기업이에요. 올라가고 있습니다. 시장이 계속해서 빠지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리고 어제 같은 경우도 2차 전지 쪽이 올라왔지만 어제 SK하이닉스가 52주 신고가를 경신하고 올라갔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놓고 봤을 때 우리 시장에 살아있는 종목군들은 분명히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도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계좌가 최대한 좀 빠르게 복구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물론 계좌를 빠르게 복구한다라는 게 위험하게 하시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우량주를 매매할 수도 있는 거고요. 다만 거기에는 비중이 많이 들어갈 수가 있는 거고, 좀 빠른 기업을 매매한다라고 한다면 비중을 좀 줄여서 들어갈 수 있는 거죠. 근데 만약에 여기서 이번 주 후반까지 우리나라 종합주가지수가 어느 정도 하반 경직을 보이면서 버텨준다라고 한다면 저는 종목에 어느 정도 비중을 채우는 매매도 굉장히 큰 메리트가 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부분 꼭 좀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계속해서 종목군들을 보자면 기존에 소개했던 기업들입니다. 기존에 소개드렸었던 기업들인데 상승폭이 굉장히 크게 나왔죠. 제가 몇 차례 말씀드렸는데 8월 말부터 9월 초에 제가 방송을 시작했습니다. 방송 시작하고 나서 계속 빠지다가 이제 지난주 후반부터 어제까지 좀 올라오는 모습이었는데 그 기간 동안 소개드렸었던 종목들의 등락률이에요. 그리고 거래일까지 제가 좀 적어놨는데 굉장히 짧은 거래일 동안 좋은 시세가 나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이런 기업들을 공략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바로 특가 종목도 해보도록 하죠. 제가 이제 좀 빠르게 움직일 수 있는 종목들을 준비를 해봤는데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또 비중도 많이 들어갈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기업 같은 경우는 T-로보틱스라는 기업인데 로봇 관련주가 최근에 좀 반등을 하고 있죠. 근데 이 회사 같은 경우는 AMR이라고 해서 물류 로봇과 관련되어 있는 기술력이 뛰어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로봇 관련주들 많이 움직이고 있는데 저는 로봇 관련주 중에서는 예전에 SPG라는 기업을 한번 소개드린 적이 있어요. 감속기 관련돼서 메리트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었죠. 근데 이 T-로보틱스 같은 경우는 SK온, 그러니까 대기업 2차 전지 쪽에 대한 자동화 쪽으로 실질적인 수주를 받은 기업인데 우리나라 로봇 관련주 중에서는 2차 전지 대기업의 수주를 받은 기업은 이 기업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성장성이 굉장히 뚜렷한데 실제로 수주까지 진행이 됐기 때문에 향후 주가 흐름이 굉장히 기대된다. 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T-로보틱스 같은 경우도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것처럼 고수라인 상단부로 올라와 있기 때문에 시세가 강하게 붙을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오늘은 특가 종목을 이 T-로보틱스 하나만 말씀을 드릴게요. T-로보틱스를 하나만 말씀을 드리고 제가 뒤로 좀 넘어가서 시든 종목을 바로 좀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준비한 기업들이 몇 개 있는데 이 기업들 같은 경우는 제가 다음에 기회가 되면 또 한번 말씀을 드릴 것이고 이제 정말 강하게 움직일 수 있는 기업들 제가 두 종목을 준비를 해왔는데 첫 번째 기업 같은 경우는 이 기업입니다. 이 기업 같은 경우는 디스플레이와 관련되어 있는 기업이에요. 여러분들 아실지 모르겠지만 10월 달에 우리나라 수출이 좀 개선이 됐는데 이 수출에서 OLED 쪽이 굉장히 큰 개선이 됐습니다. 그래서 OLED 쪽에 대한 사업을 하고 있는데 국내에서 1위 업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연말로 갈수록 굉장히 강력한 성장 모멘텀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매출이 계속해서 늘어날 거예요. 그러니까 주가 흐름이 계속해서 나아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 기업에 대해서 궁금하다라고 하신다면 제가 노란톡방에서 설명을 드릴 것이고요. 그리고 한 가지 종목을 더 준비했습니다. 바로 이 기업인데 요즘에 이 공매도 금지 때문에 관련되어 있는 기업들에 대한 정보가 굉장히 많죠. 근데 이 기업 같은 경우는 굉장히 저점대에서 이제 반등을 하기 시작하는 기업인데 의류 관련 기업입니다. 최근에 이제 소비 관련주들에 대한 모멘텀도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는 상황인데 가장 오랫동안 가장 많이 갈 수 있는 기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매도 금지에 관련된 모멘텀과 실제로 연말 같은 경우는 하반기 같은 경우는 의류주들 같은 경우에 성수기로 들어오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동시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히든 종목을 두 종목을 준비한 것인데 두 종목에 대한 가격 전략이라든지 이 기업이 어떤 기업인지 궁금하다라고 하신다면 반드시 노란톡방에 들어오셔서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히든 종목 두 가지 종목에 대한 전략이 궁금하신 분들 노란톡방 입장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첫 번째 히든 종목은 디스플레이 관련 기업인데요. 외국인과 기관의 러브콜을 받고 있는 기업이라고 합니다. 또 두 번째 종목 공매도 금지의 수혜를 받을 의류 관련주라고 하죠. 이 두 가지 종목에 대한 자세한 가격 전략과 공략할 수 있는 타이밍도 자세하게 노란톡방 안에서
공개가 되고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입장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QR코드가 가장 빠르고 정확한 방법입니다. 핸드폰 기본 카메라로 스캔하신 뒤에 4989 참여 코드 입력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혹은 오늘 방송에서 못다한 타임 특가 종목에 대한 이야기를 더욱더 자세히 듣고 싶어요 하시는 분들 샵 3772번으로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재규 전문가님 이름 3글자 보내주시면요. 저희가 노란톡방 안에서 원활한 소통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쉽지만 우리 전문가님 보내드릴 시간입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화요일 시장 대응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저희는 더욱더 똑똑한 투자 전략과 함께 내일 7시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고 있는 정보는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이지 해당 종목의 가치와 상승률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다시 한번 유의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